네, 여러분, 요게 뭘까요? 과일 같기도 하고, 뭐 야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별 모양이고요. 그렇죠? 귀엽죠? 한국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텐데, 이건 과일입니다. 과일이고,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스타프루트라고 불리고요. 정확한 이름은 카람볼라라는 그 식물, 그 과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거든요. 생으로. 네, 이렇게 자르면은 별 모양이 이렇게 귀엽게 나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식감은요, 수박보다는 조금 밀도가 높고, 오이보다는 약간 밀도가 얕은, 그러니까 오이와 수박의 중간 정도의 그 아삭거리는 식감이고, 맛은 살짝 그 아카시아 꿀 향이 살짝 나면서 달콤새콤해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렇게 아열대 과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과일을 좀 가끔 오키나와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재들의 로망, 해외 생활의 바이블. 국제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트로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아, 예, 진짜 아재들의 로망이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제가. 네, 일본에 와서 요즘 좀 깨갱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요, 일본에 살면서 지금 여기 오키나와에 정착 완전히 이제 2주에 온 지는 4개월 차 됐고요. 보라카이를 떠난 지는, 필리핀을 떠난 지는, 그래서 일본으로 2주에 온 지는 한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살면서 자꾸 저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 아빠 특히 일본에 와서 생활하면서 아빠 입이 되게 거칠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를테면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fuck 이러든지 아니면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씨, 아니면 막 이런 짝짝 뭐 이런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화가 잘 나고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계속 일본에서는 뭔가로 끊임없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국에 산다면은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별로 받았을 것 같지 않은 어떠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본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뭐 필리핀이나 중국에 살 때에는 워낙 후진국들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저도 묻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필리핀이니까 뭐 중국이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또 중국에서 또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우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쌈딱이었어 쌈딱. 제가 중국어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제 의견을 막 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갑질 문화가 너무 심하다.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갑질 문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보통 고객, 그렇죠? 뭐 고객이 뭐 백화점 가서 고객이 얻을 상대로 이 커스터머 사이드잖아요. 고객이 갑질을 한다. 손님이 택시 기사한테 아니면 뭐 손님이 백화점 종업원한테 어디한테 뭐한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에서 말하는 제 갑질 문화는요 반대입니다. 정말 소비자 국민은 진짜 제가 봤을 땐 호갱. 제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집을 아직 안 샀고 현재 월세로 렌트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렌트비에 주차 2대를 렌트할 수 있는 주차장 자체를 포함해서 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차를 사기 위해서는요 차고지 증명이라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경차는 틀려요. 경차는 주차장이 없어서 살 수 있지만 소형차부터 중형차, 뭐 대형차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분명히 계약을 할 때 주차 2대 할 수 있는 그 파킹 예외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 렌탈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차고지 증명을 떼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을 띄는 걸 줬습니다. 이제 집 주인한테 먼저 주차장 차고지 증명서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를 또 갑니다. 경찰이 인스펙션을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차고지, 이 사람은 차고지가 있어, 주차할 수가 있어라는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주면 차를 내가 내 명의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고지 증명을 띄워달라고 했더니 집 주인 관리사무실에서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를 내라는 거예요. 대당. 종이 쪼가리 떼주는데 이게 이제 집 주인과 그 관리사무소의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고지를 쓰는데 한 5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주차장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을 집 주인이나 그런 관리사무소에서 수익으로 이게 얼마가 되든 크든 작든 이런 걸 수입으로 삼는다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해줬을 때도 저도 모르게 이런 그러니까 막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약정.
인터넷 제 영상 보면 인터넷 나오죠. 뭐 인터넷 한국 같은 경우도 약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내가 그 회사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그렇지가 않고 약정 만약에 2년 약정이다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2년 재약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바꿀 거면은 24개월째 되는 그 한 달, 그 30일 어간에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 나 인터넷 안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 2년 동안 다시 약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뭘 한국처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뭘 많이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싸요. 뭐 셋톱박스, 무슨 라우터 이런 거 다 무료가 아닙니다. 다 돈을 내야 되고 하다못해 설치비 이런 걸 다 내야 됩니다. 물론 한국 내긴 내지만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통 한국은 뭐 KT나 SK나 뭐 LG나 여러 이제 보상 플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또 남은 금액을 월세 내듯이 그러니까 렌탈료 내듯이 아니지 할부금 내듯이 할부금 내듯이 매달 비용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정으로 묶여 있는 거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내 단말기예요. 내 단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통신회사 쓰려고 그러면 어서옵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우리 회사 써야 돼? 약정해 이겁니다. 그 약정도 여기는 메이저 그 통신 우리 지금 별종통신 말고 뭐 SK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소프트뱅크나 AU나 도코모 이런 메이저 통신사들은요 또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고 안 좋아요. 모든 계약서가 굉장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에 나왔지만 점점 흥분하려고 그러네.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멀티플렉스 CGV라든지 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다 무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로 멀티플렉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고객들, 관객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멤버십은 당연히 무료고 그리고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들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그게 아니라 멤버십을 가입하려면 멤버십비를 내.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1년에 매년 10,000원, 11,000원을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멤버십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영화비가 비싸거든요. 20,000원 정도 하니까 어떤 날은 디스카운트도 받고 뭐 우리로 치면 조조 할인도 있고 어떤 날은 뭐 레이디스 데이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뭐 반값이고 뭐 이런 여러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멀티플렉스 회사에서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가입을 하니까 너 공짜 아니다. 멤버십료를 내야지 멤버십이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어디 한국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자동차 검사를 2년 만에 하거든요. 차검이라 그래요. 근데 이 차검을 받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씩 매년 영업용은 매년이고요. 일반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차검이란 걸 해야 돼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 진짜 갑이라면 이제 기업체라든지 정부, 회사 이런 데서 각종 명목을 막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쥐어짜서 뜯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또 이렇게 그걸 내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게 너무 제가 익숙하지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본에 젖어 살다 보면 그때 가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또 뭐를 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리핀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처음에 1년 2년 살 때와 5년 10년 15년 되면 훨씬 더 그 나라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시스템도 이해하게 되고 언어도 더 이해하게 되면서 훨씬 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 포용력이 넓어지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그때 가도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체념하게 되겠죠. 그때 가면 이제 일본 생활에 젖어서.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집주인과 세입자다 그러면 집주인이 유리하게 뭐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가 유리하게 또 뭐 정부다 그러면 정부가 모든 게 정부가 다 정해버리게끔 시민들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정부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끌어가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이런 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저는 당하면서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뭐 부동산 영상 몇 개 올렸는데 아니 세상에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레이킨 일종의 예의를 차리는 세입자가 그래서 주인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월세와 관계없이 한 달치에서 많게 3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그 감사의 표시로 내야 된다거나 이런 문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나 정말 일본 사람들은
갑질을 제대로 당하고 있다. 내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갑질을 당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네네 하이 이러고 따라가겠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만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좀 우리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갑질 문화 플러스 일단 우리 심리적으로 좀 깔고 가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한일 사태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뭐 일본 정부나 이런 위정자들 내지는 뭐 극우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단체에게 이런 상황에 일단 심리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갑질을 계속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욱욱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험한 말이 그게 혼잣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일본 살면서 좀 더 시간 지나면 이러다가 욕쟁이 되는 거 아니야?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에 대한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지금은 제가 심리적으로 일본의 장점을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좀 일본의 단점이나 문제점 위주로 혹은 내가 서운했던 거 위주로 영상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이 갑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나라들 중에서는 일본이 최고가 아닌가. 그 갑이라는 게 국민의 갑질, 소비자의 갑질이 아닌 정부의 갑질, 기업의 갑질, 회사의 갑질 그거를 정말로 묵묵하게 컴플레인도 못하면서 표출 못하고 따라가는 이 일본 사람들이 때로는 희근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네, 좀 일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제 얘기가 여러분 공감이 가져가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아재들의 로망 네, 말로만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